저는 올해 만 53세, 28년 차 교사입니다. 저는 2018년 전까지만 해도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고 월급을 받으며 생활하였습니다. 그것으로 제 본분을 다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 제가 더 노력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안정된 직장 생활을 하다 어느 날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후배가 아파트 얼마냐고 물어봤는데 차마 이야기할 수 없었다고. 그 당시 저희는 그 아파트에 월세로 살고 있었습니다. 50을 바라보는 나이에 월세로 산다는 것이 아내에게 창피함으로 다가갈지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다들 아시죠? 나쁜 일은 뭉쳐서 온다고. 저도 오랜 시간 동료들과 술자리를 같이 했습니다. 물론 당연히 술자리에서 담배도 피웠죠. 저는 굉장히 많은 담배를 피웠던 것 같습니다. 시간이 흘러 제게 돌아온 것은 고혈압과 당뇨라는 이름표가 달려있는 병명이었습니다.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 게 맞나? 이렇게 살아도 될까? 그럼 지금부터라도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해야 될까? 이런 고민들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찾은 답이 있었습니다. 건강과 배움, 그리고 경제적 자유. 이 세 가지를 위해서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기를 다짐했습니다. 부동산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2020년, 다들 아시죠? 코로나가 전 세계를 휩쓸고 전 세계가 멈췄을 때 좋았던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저의 회식도 멈췄다는 겁니다. 아, 잘 됐다, 잘 됐어. 그러면서 저는 그 좋아했던 술을 끊었습니다. 2020년부터 저는 미라클 모닝을 시작했습니다. 3시 반에서 4시에 일어나기 위해서 맨 처음에는 새벽과 경쟁을 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야지, 새벽에 일어나야지. 죽어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녁과 승부를 시작했습니다. 저녁에 이겨놔야 아침에 일어나는구나. 그래서 저는 9시에 자려고 무지내를 썼습니다. 8시 반이면 무조건 누워버리자. 그렇게 3년을 지나다 보니까 어떤 의문이 드냐면 이게 내가 맞나? 이게 이렇게 하면 되나? 이 두 가지 의문이 들었어요. 그러다가 유튜브를 보는데 계획하고 실천하고 반성하는 것들을 하루에 다 할 수 있다라는 PDS 다이어리가 나왔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런 것들을 보면 앞뒤 안 가리고 구매합니다. PDS를 구입하고 나서 제가 다짐한 게 있습니다. 2023년 12월 31일까지 무슨 일이 있어도 하루도 빠지지 않고 기록하는 것을 멈추지 않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짐을 지금까지 지켜오고 있습니다. 플랜, 계획에는 그날 어떤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을 적고 그리고 그 내용에 넘버링을 했습니다. 그 두 번째, 실천에는 실천한 행동들을 시간에 맞게 기록을 하고 넘버링을 하고 형광색 펜으로 칠했습니다. 처음에 검정색 펜으로 했던 행동들을 그냥 두서없이 기록했을 때와 몇 달이 지나지 않아서 그래도 보면 그럴듯한데? 라는 것과를 비교했을 때 너무나 큰 발전을 이뤘다라는 생각이 뿌듯했습니다. 거기에는 PDS 단톡방 B4동 분들의 많은 도움이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헤맸을 때 PDS 4동 분들이 어떻게 쓰는지를 유심히 볼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어떻게 쓰는 게 더 좋겠다, 이런 내용들은 꼭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내용들에 대한 공유가 저의 발전을 가져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PDS 다이어리를 기록하면서 저는 그 전에 몰랐던 것들을 알게 됐어요. 우선순위. 맞습니다. 저는
4시부터 9시까지 행동들은 엄청나게 늘어났는데 우선순위가 없었습니다. 어떤 날은 다 하고 어떤 날은 뭔가 빠지고 빠진 게 파악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PDS 다이어리를 쓰다 보니 어떤 것이 우선시 돼야 된다는 것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했던 루틴들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또 하나는 시간이 고정되어 있는 일상하고 그렇지 않은 일상들이 있다는 것들 다들 아시죠? 이런 것들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시간이 고정되어 있지 않은 그런 일상과 루틴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을 PDS 다이어리가 해결해 줬습니다. 어떻게? 짜투리 시간 아시죠? 이런 짜투리 시간이 어떻게 활용이 됐는지가 한눈에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짜투리 시간에 모여지니까 고정되지 않은 그런 일상들이 어떻게 실현되는지가 눈에 보이더라고요. 짜투리 시간에 자기가 원하는 행동들을 할 수 있게끔 PDS 다이어리가 지시를 하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PDS 다이어리에 보면 계획하고 실천하고 그다음에 반성하는 그 세 파트로 크게 나뉘죠. 그럼 이 C라는 부분, 이 부분은 다른 다이어리에서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날의 행동들을, 그날의 계획들을 돌이켜서 짚어본다라는 것들, 이런 것들의 의미는 오늘의 행동을 거친 내일의 행동들이 좀 더 내게 맞게끔 수정이 된다라는 것들이에요. 저는 C에 반성의 내용을 적었어요.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반성보다는 저의 긍정적인 부분, 잘하는 부분에 좀 집중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이후로 C에는 그날에 있었던 평범한 일이라도 감사할 수 있는 것들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잘한 것들, 남들이 잘한 것들, 제가 잘할 수 있는 것들, 남들이 잘할 수 있는 것들을 칭찬으로 기록했습니다. 그 기록이라는 것들은 지금 생각해 보면 제가 어떤 행동을 했다는 것에 대한 흔적, 발자취 이런 것들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쓸 때 확인이 되고 다시 한번 지난 날들을 돌이켜 보면서 그게 제 머릿속에만이 아니라 제 몸에도 이게 체화된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엄청난 변화였습니다. 이런 변화가 가능했던 것들은 미라클 모닝, 독서, 생각하기, 매일 달리기, 식습관 조절, 이런 좋은 습관들 덕분이었습니다. 이런 좋은 습관들을 내 몸에 최적화시켜주는데 획기적으로 도와줬던 것들이 PDS 다이어리였습니다. 저는 완벽한 시작이 아니면 하지 않았던 그런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PDS 다이어리는 제게 가벼운 시작의 가치를 알려준 고마운 친구였습니다. 예전에는 과거에 이루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아쉬워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를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 자체가 행복이라는 것들을 오늘도, 어제도, 내일도 PDS는 가르쳐 줄 것입니다. 인생 후반전에 막 들어가신 분들에게 작은아마 신선한 자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